안녕하세요. 포토샵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작업들의 목록을 볼 수 있고요. 새로 만들기를 할 때는 Create New,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려면 오픈을 이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흰 종이가 있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New. 자, 새로 만들기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른쪽에 가로 폭과 높이, 해상도를 입력해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저는 영문으로 된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툴바, 도구상자를 저는 오른쪽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구상자는 말 그대로 여러가지 도구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가운데 하얀 캔버스가 있는 부분이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려볼까요? 네. 위쪽에 있는 파일, 에디트, 이미지, 여기 있는 것들이 메인 메뉴입니다. 포토샵의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메인 메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기본으로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도구 상자. 저는 오른쪽에 옮겨놓고 쓰는데요. 그 이유는 마우스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작업 영역으로, 작업 영역에서 도구 상자로, 또는 도구 상자에서 레이어로,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이 레이어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도구 상자를 오른쪽에 도킹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내가 새로운 도구를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여기 메인 메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로로 길다란 부분이 계속 옵션이 바뀌는데요. 자, 이 부분을 옵션 바라고 합니다. 옵션 바.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도구에 대해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패널을 컬러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컬러 패널이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패널은 여러분이 구성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구 상자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하얀 종이 위에 검정색으로 그린 그림들을 이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포토샵은 버전에 따라서 언두, 취소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인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잘 못했을 때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잘못 선을 그었다든지 잘못 칠을 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자,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컨트롤 Z, Z.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실행이 취소가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줄을 하나 그어 놓고 컨트롤 Z를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G, 취소가 됐죠. 자, 또다시 반복해서 컨트롤 G. 자, 마지막 실행만 취소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빨간 선을 그은 행동이 취소되었다가 그 취소한 행동이 또 취소돼서 다시 돌아왔다가,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실행이 취소가 되는 거죠. 컴퓨터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오는 작업들의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Alt G 하게 되면 반복 취소? 반복 취소보다는 다중 취소가 낫겠네요. 뭐 여러 번 취소 그런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 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빨간 줄을 또 긋고 여러 번을 했습니다. 먼저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체크한 부분이 취소가 되네요. 자, 왜냐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 작업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컨트롤 Alt Z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체크 표시, 그 다음 체크 표시, 그리고 라인들이 하나씩 없어지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lt Z.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실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는 얼만큼 많은 횟수를 기억해서 취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환경 설정에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흰색 종이에 글자도 있고 선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깨끗이 지우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도구 상자의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일반적으로 포토샵 작업에서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작업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새 레이어, Create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눌러서 투명한 종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치 비닐이나 유리처럼 백그라운드라는 종이 위에 투명한 비닐이나 유리가 하나 있는 거죠. 레이어 1번에 뭔가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해서 붓 크기를 좀 줄이고, 자, 이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툴바의 제일 위쪽에 있는 이동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클릭해서 화면의 어느 곳이든 꼭 그려진 그림 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화면의 바깥쪽을 잡고 움직여도 됩니다. 이동 툴이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조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람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물건을 옮겨 놓기가 힘들죠. 그래서 컴퓨터가 정확한 방향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가로로 가면 가로 방향이 생기고요. 세로로 가면 세로 방향이 생기죠. 이런 기능을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사용자가 의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어쨌거나 첫 번째 있는 도구는 이동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 자, 두 번째 있는 도구는 네모 선택 도구입니다. 네모 선택, 사각형 선택 도구 해볼까요? 사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사각형으로 점선들이 생기는데요. 이 점선이 바로 선택된 영역입니다. 선택은 왜 하느냐 하면 그림의 전체가 아니고 그림의 어떤 일부분을 선택해서 그것을 움직이거나 색깔의 변화를 주거나 필터 효과를 넣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포토샵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선택한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우스 커서가 선택한 곳의 안쪽에 오게 되면 아이콘 모양이 화살표에 네모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선택한 곳의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기본 상태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네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니까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겠죠. 먼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선택한 곳을, 선택 영역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원의 아래쪽으로 선택 영역을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깥쪽에서 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에 드래그 해 볼게요. 선택 영역이 다시 생겼죠. 이전의 선택이 취소되고 새로운 선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자, 그럼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먼저 조금 전에 배운 이동 도구를 활용해서 자, 이동 도구도 선택 영역의 안쪽에 있을 때와 선택 영역의 밖에 있을 때 이동 도구의 모양이 다르네요. 자, 안쪽에 있을 때는 커서와 가위 표시가 나오네요. 선택한 영역을 잘라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자, 잘라서 이동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네모 선택 도구가 도넛의 반쪽처럼 모양이 바뀌었네요. 그죠? 이 부분은 레이어 1번은 투명한 종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부분,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부분과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부분은 아무 그림이 없는 겁니다. 흰색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그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로 선택했지만 이 네모로 선택한 것을 움직이게 되면 빨간색 그림의 성분이 있는 곳만 선택이 다시 되어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선택 영역의 밖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가위 표시는 없어지고 네 방향의 화살표 모양이 생겼습니다. 움직여 보면 캔버스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이어 1이라는 이 작업 영역 전체가 한 번에 움직입니다. 선택을 한 영역이든 선택을 하지 않은 영역이든. 그래서 안쪽에서 움직이면 선택 영역을 잘라서 이동하게 되고요.
레이어 1의 일부만, 선택된 일부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바깥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레이어 1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네모 선택 도구, 사각형 선택 도구로 와서 선택을 취소할 때는 빈 바탕을 클릭하면 됩니다. 없는 부분 빈 바탕을 클릭. 자, 선택이 해제가 되었네요. 이렇게 도구 상자에서 두 개의 기능을 배워봤는데요. 각각의 아이콘 오른쪽 끝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네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의 오른쪽 끝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콘 위치에 다른 아이콘도 더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종류가 플라이 아웃, 새가 마치 날개를 펼치듯이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동 도구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무브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라고 해서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캔버스, 종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선택 도구에 마우스 커서를 꾹 누르고 있으면 Rectangular Marquee, Elliptical Marquee, Single Row, Single Column 이렇게 4개의 메뉴가 하나의 아이콘에 숨어 있는데요. 성격이 비슷한 기능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도구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꾹 눌러보면 라쏘, 폴리고널 라쏘, 마그네틱 라쏘 이런 식으로 비슷한 도구들이 묶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툴은 이동 툴, 사각형 선택 도구 이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콘에 꾹 누르고 있으면 추가적인 메뉴가 더 있다는 것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 단축키를 공부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대부분 간단한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활용해서 작업 속도를 높입니다. 자, 그런데 포토샵 단축키를 책을 보고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축키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아이콘을 눌러보면 됩니다. 자, 아이콘을 눌러보면 Move 툴 오른쪽에 V라고 되어 있네요. V. 아트보드 툴 오른쪽에도 V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V가 단축키입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를 꾹 눌러 볼게요. Rectangular Marquee 툴 오른쪽에 M이라고 있습니다. Elliptical Marquee 툴 오른쪽에도 M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ingle Row Marquee 툴, Single Column Marquee 툴 저 두 개 툴에 대해서는 끝에 M자가 없죠. 즉, 단축키로는 접근할 수 없는 메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 단축키로 접근할 수 있는 메뉴와 단축키로 접근할 수 없는 메뉴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V를 눌러 보겠습니다.
Move, 이동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M 눌러보겠습니다. 마키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자, 단축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포토샵을 공부할 때 영문으로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단축키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M, 지금 네모 선택 도구죠. 마키, 마키라서 M이죠. 자, 그 다음에 L, 올가미 선택 도구, 라쏘라서 L이죠. 그 다음에 B, 브러쉬 도구인데요. 브러쉬라서 B죠. 자, 그런데 한글로 하게 되면, 한글 포토샵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단축키와 그 툴의 이름이 1대1로 매칭이 안 되죠. 선택과 M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급적 영문 포토샵을 쓰시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축키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펜, P죠. 그러면 펜 도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처음 상태인 M,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단축키의 개수는 15개 정도. 왜냐하면 단축키를 많이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머리를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15개 정도 외우고 있으면 작업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키를 누르고 있으면 M이 하나, 두 개가 있죠. Rectangular 마키, Elliptical 마키. 자, 그런데 M을 누르면 왜 Rectangular 마키만 선택이 되는가? 그 밑에 있는 Elliptical 마키를 단축키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키보드 Shift, 자, Shift 플러스 단축키를 누르면 메뉴 안에서 메뉴 전환이라는 말보다는 기능 이동, 그런 게 더 낫겠네요. 자, Shift를 이제 특수키인데요. 컴퓨터에서 특수키는 Ctrl, Alt, Shift, Tab, 페이지, 업다운, 뭐 이런 일반적인 키들이 아닌 나머지 키들이 특수키인데요. 이 특수키들이 각각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처음 나온 특수키가 Shift인데요. Shift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죠. 자, Shift, 밀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단축키 M은 네모 선택 도구도 활성화할 수 있고요. 타원 선택 도구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네모 선택 도구에서 타원 선택 도구로
또 타원 선택 도구에서 다시 네모 선택 도구로 이렇게 현재 선택된 기능에서 그 기능을 이동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축키 M을 이용해서 렉탱귤러 마키로 들어왔죠. M 이렇게 렉탱귤러 마키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시 M을 누르면 이 기능에서 이 기능으로 그 다음 기능으로 기능이 이동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M. 자,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이제 일립티컬 마키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의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들을 첫 번째 단축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기능 이렇게 밀어내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키보드 Shift랑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자, M 상태, 마키 상태였는데요. 일립티컬 마키죠. 다시 아까처럼 렉탱귤러 마키로 돌아가려면 Shift M 렉탱귤러 마키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 L 세 번째 있는 기능이죠. 라쏘 툴인데요.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L. 자, L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L이 총 3개의 기능이 있었죠. 첫 번째는 라쏘 툴, 두 번째 폴리고날 라쏘, 세 번째 마그네틱 라쏘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Shift를 이용해서 그 다음 기능으로 밀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L Shift L 폴리고날 라쏘로 바뀌었죠. Shift L 마그네틱 라쏘로 바뀌었네요. 자, 마그네틱 라쏘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이미지를 분석해서 비슷한 색이 있는 영역들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초보자가 사진을 편집할 때는 꽤 유용한 툴입니다.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